이름이 장그레입니다. 빙그레 할 때? 네. 나이가 26살입니다. 보니까 고졸검정고시가 끝이던데. 네. 뭐 고등학교 그만둔 거야? 안 간 거야? 뭐 어떻게 된 거야? 안 갔습니다. 왜? 직장생활 경험. 영어 제2 외국어 뭐 이런 거 할 줄 아는 거 있나? 없습니다. 커말 2급 자격증이 있습니다. 컴퓨터 활용 능력? 안녕하세요. 유튜브 직장생활입니다. 저는 스펙도 경험도 없는 채로 대기업 인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너무 힘들었죠. 하지만 그 속에서 배운 게 있습니다. 오늘은 저 장그레가 여러분께 직장에서 살아남는 꿀팁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장그레가 실수하는 장면. 여보세요? Алло, здравствуйте. Это Юрий Чездовский, Сельбио. 여보세요? Алло, я звоню насчет керамической посуды. С кем я могу поговорить? Алло. 장그레. 제가 처음 입사했을 때요. 일 못하는 걸로는 1등이었죠. 하지만 오 과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못하는 건 괜찮아. 하지만 태도가 안 좋으면 답이 없다. 일 못해도 태도는 확실하게. 직장 생활에서 신입사원이 겪는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내가 일을 잘할 수 있을까? 입니다. 하지만 신입사원이 처음부터 완벽한 업무 능력을 갖추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신입사원에게 기대하는 것은 완벽한 능력이 아니라 올바른 태도와 배움에 대한 자세입니다. 태도가 확실하면 능력도 점점 따라오게 마련입니다. 모르면 바로 물어보자. 모르는 것은 숨기지 말고 질문하기. 신입사원은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알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르는 것을 모른 채 넘어가지 않고 질문을 통해 배우는 태도입니다. 상사나 동료에게 물어볼 때는 단순히 이해가 안 됩니다가 아니라 이 부분을 이렇게 이해했는데 맞나요? 처럼 구체적으로 질문하면 더 효과적입니다. 질문 전에 스스로 먼저 고민해보기.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기본적인 자료를 찾고 고민한 후 질문하면 더욱 좋은 피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트 정리 습관 들이기. 같은 질문을 반복하지 않도록 배운 내용을 정리하고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문 후 피드백을 반영하고 다시 확인하기. 질문을 한 후에는 피드백을 바로 적용하고 제대로 이해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실함은 기본 중의 기본. 업무 지시를 받으면 즉시 메모하는 습관 기르기. 업무 요청을 받을 때 반드시 메모하여 실수 없이 수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어진 업무는 기한 내에 마무리하기. 기한을 준수하는 것이 신뢰를 쌓는 첫걸음입니다. 작은 일이라도 최선을 다하기. 사소한 업무도 책임감을 가지고 수행하면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반복되는 업무 프로세스 정리하기. 자주 하는 업무는 매뉴얼을 만들어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수했을 때는 솔직하게 인정하고 개선하기. 실수를 했을 때는 숨기기보다 솔직하게 인정하고 개선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만의 업무 관리 시스템 만들기. 할 일을 체크리스트로 정리하고 우선순위를 정해 계획적으로 일하는 습관을 들입니다. 부정적인 태도를 버리자. 불평보다는 해결 방법을 고민하기. 직장에서 불만을 갖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불평만 하는 것보다는 해결책을 고민하는 것이 더욱 생산적입니다. 긍정적인 자세로 일하기. 새로운 일이나 어려운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면 동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 회사에서 배울 점을 찾기. 회사의 부족한 점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을 찾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동료들과 원활한 관계 유지하기.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면 동료와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긍정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어진 일을 능동적으로 하라. 업무를 받을 때 목적을 이해하기. 단순히 지시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업무의 목적과 기대하는 결과를 이해하고 수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무를 더 효율적으로 수행할 방법을 고민하기. 주어진 방식이 아닌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제안하고 적용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추가적인 업무 기회를 찾기, 주어진 일 외에도 회사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찾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업무를 점검하고 개선하기. 업무 수행 후 피드백을 받아 개선하고 더 나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작은 아이디어라도 공유하기, 개선할 점이나 아이디어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제안하여 조직에 기여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성취를 쌓으며 자신감을 키우자. 하루의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기. 작은 목표를 정하고 이를 이루면서 자신감을 키울 수 있습니다. 업무의 작은 개선점을 찾고 실천하기. 업무를 하면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작은 변화들을 시도하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성장 과정을 기록하고 피드백 받기. 배운 내용을 정리하고 상사나 동료로부터 피드백을 받아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보람 있는 일에 집중하기. 자신의 업무가 어떤 가치가 있는지 인식하면 더욱 동기부여가 될 수 있습니다. 꾸준히 학습하며 성장하는 자세 유지하기. 새로운 기술이나 업무 관련 지식을 지속적으로 습득하면 장기적인 커리어 성장에도 도움이 됩니다.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고 성장의 기회로 삼아라. 실수를 인정하고 해결책을 고민하기.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수를 한 후 어떻게 해결하고 개선하는가입니다. 실수한 내용을 기록하고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노력하기.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기록하고 주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수를 통해 배울 점 찾기. 실수에서 교훈을 얻고 이를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실수 후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피드백을 받고 이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수했을 때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대처하기. 실수를 하면 당황할 수 있지만 차분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수 후 팀원들에게 신뢰를 다시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기.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 더 성실하게 일하고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론. 처음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 어려운 점이 많겠지만 태도만큼은 확실하게 가져야 합니다. 능력이 부족해도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면 성장할 수 있고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적극적이고 성실한 태도로 업무에 임하면 직장 생활에서 빠르게 적응하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성장하려는 자세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언젠가 반드시 미생에서 완생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IPP 사업 계획에 대해서 발표를 진행할 안영희입니다. 저희 조는 네트워크와 지분 투자를 통해서 밸류 체인의 확장을 도모하고 IPP, 인디펜던트 파워 프로듀서, 즉 민자 발전 사업의 전문화와 고도화 방안을 함께 제시해 보려고 합니다. 처음 보고서를 쓸 때 말이죠. 정말 열심히 썼어요. 근데 문제는 너무 길었어요. 직장에서는 짧고 핵심만 결론부터 말하는 게 답입니다. 보고는 짧고 간결하게. 보고는 직장에서 가장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방식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많은 신입 사원들은 보고라는 것을 어렵게 생각합니다. 보고를 잘하는 것은 단순히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핵심을 짧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보고의 기본 원칙. 결론부터 말하기 2갈씩 보고 필요 없는 정보는 과감히 생략하기. 상대방이 원하는 정보를 중심으로 구성하기. 논리적 흐름을 유지하며 전달하기. 보고의 목적을 명확하게 설정하기. 예를 들어 보고할 때 이렇게 말하면 좋습니다. 잘못된 예시. 과장님, 지난주부터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다시 분석해 봤는데 좋은 예시. 과장님, 프로젝트 진행에 있어 A라는 문제가 발생했지만 B라는 해결책을 적용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짧고 간결하게 보고하면 상사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문서 보고의 핵심. 문서 보고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한눈에 핵심이 보이도록 구성하는 것입니다. 제목만 봐도 내용을 유추할 수 있도록 하기. 문장은 짧고 간결하게 작성하기. 시각 자료 도표, 그래프 등을 적극 활용하기. 불필요한 장황한 설명은 과감히 삭제하기. 정보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핵심 내용부터 전달하기.
보고서를 쓸 때 독자가 누구인지 생각하고 작성하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보고서를 읽을 사람이 상사인지 동료인지에 따라 내용과 스타일을 조정해야 합니다. 말로 하는 보고 vs 문서 보고. 구두 보고와 문서 보고의 차이를 이해하고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두 보고는 핵심 내용을 짧고 명확하게 전달해야 하며 질문이 들어올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문서 보고는 상세한 데이터와 분석을 포함할 수 있지만 너무 장황하면 오히려 핵심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구두 보고의 예시. 팀장님, 현재 프로젝트 진행률은 70%입니다. 하지만 일정 지연 가능성이 있어서 A 방안을 적용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서 보고의 예시. 현재 프로젝트는 70% 완료되었으며 예상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A, B, C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세부 분석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 보고 시 주의해야 할 실수. 불필요한 배경 설명을 장황하게 늘어놓기. 결론을 말하지 않고 맥락만 길게 설명하기. 핵심 내용을 두서없이 전달하여 상대방이 이해하기 어렵게 만들기. 상대방의 이해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지나치게 전문적인 용어 사용하기. 질문에 대비하지 않고 준비 없이 보고하기.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지 않기. 객관적인 데이터 없이 개인적인 의견을 과도하게 포함하기. 보고 후 추가 질문이 들어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답변하기. 고효과적인 보고를 위한 실전 연습 방법. 1일 보고 연습. 매일 업무 종료 후 하루 동안 한 일과 문제점, 해결 방안을 간략히 정리하는 습관을 들입니다. 동료와 롤플레이, 동료와 함께 보고 연습을 하며 피드백을 받아봅니다. 상사의 보고 스타일 파악. 상사가 선호하는 보고 방식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맞춰서 준비합니다. 메모 활용. 보고 전에 주요 내용을 메모하고 핵심 포인트를 미리 정리합니다. 발표 연습. 보고를 하기 전에 거울 앞에서 연습하거나 녹음하여 자신의 보고 스타일을 점검합니다. 상사별 맞춤 보고법. 상사의 성향에 따라 보고 스타일을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결한 보고를 선호하는 상사의 경우 핵심 내용만 빠르게 전달하고 추가 질문이 있을 때만 자세히 설명합니다. 디테일한 데이터를 원하는 상사의 경우 수치를 포함한 상세 보고서를 준비하고 시각 자료를 활용합니다. 논리적 흐름을 중시하는 상사 보고서의 구조를 논리적으로 정리하고 왜, 어떻게, 무엇을 했다 순서로 설명합니다. 비즈니스적인 관점을 강조하는 상사, 보고 내용의 비용 절감, 매출 증가 등의 비즈니스 효과를 포함합니다. 보고의 마무리도 중요하다. 보고 후 피드백을 받을 준비를 합니다. 상사의 질문에 대비하여 추가적인 정보를 준비해 둡니다. 보고 내용이 잘 전달되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다시 요약하여 전달합니다. 보고 후에도 피드백을 반영하여 다음 보고에 적용합니다. 보고를 받은 후 후속 조치를 빠르게 진행하여 신뢰를 쌓습니다. 결론. 보고는 단순한 업무 보고가 아니라 자신의 사고력과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짧고 간결하면서도 핵심을 전달하는 보고를 하면 직장에서 인정받고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좋은 보고 습관을 들이면 업무 효율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조직 내에서 더욱 빠르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신입사원이라면 처음부터 올바른 보고 방식을 익히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 안녕히 씨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한송일과 의논을 해야지. 응? 장백희 씨 지금 제 코가 석자인데 카운셀링이 가당키나 해요? 백희 씨 얼굴 좀 봐요. 얼마나 난처해. 거절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줄 말도 없고 안녕히 씨 사람 그렇게 곤란하게 하는 거 아니야. 응? 응? 가자. 어이 들어오셨네. 직장에서는 상사뿐만 아니라 동료들이 진짜 중요합니다. 처음엔 다들 경쟁 상대 같았는데 알고 보니 같이 가야 할 사람들이더라고요. 상사 눈치만 보지 말고 동료들과 친해지기. 직장에서 가장 중요한 인간관계는 상사뿐만 아니라 동료와의 관계입니다. 신입사원 시절에는 상사의 눈치를 보느라 동료들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동료들과의 관계가 좋으면 업무도 훨씬 수월해집니다. 일 동료들과 친해지는 방법. 먼저 다가가기,
신입이 먼저 다가가서 인사하고 친근하게 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도움 주고받기, 서류 정리, 간단한 업무 보조 등을 통해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면 동료들도 더 편하게 생각합니다. 점심시간 활용하기, 밥 한 끼를 함께하면 관계가 훨씬 가까워집니다. 동료의 강점 인정하기, 서로의 강점을 인정하고 칭찬하는 것이 좋은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소한 대화 나누기, 날씨, 취미, 관심사 등을 공유하면 공통점을 찾고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회식이나 팀 활동 참여하기, 공식적인 모임뿐만 아니라 비공식적인 자리에서도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팀워크의 중요성. 서로의 역할을 존중하기, 동료들이 맡은 업무를 존중하고 협력하는 자세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협업의 자세 갖추기, 팀으로 일하는 환경에서는 개인보다 팀의 목표가 우선됩니다. 신뢰 구축하기, 약속을 잘 지키고 맡은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이 동료 간 신뢰를 쌓는 방법입니다. 정보 공유하기, 팀원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팀워크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갈등이 발생했을 때는 감정보다는 해결 방법에 집중하기, 문제를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논리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쟁보다는 협력을 우선하기, 회사 내 경쟁보다는 서로 돕고 성장하는 문화가 장기적으로 더 큰 성과를 가져옵니다. 피해야 할 행동. 동료의 말을 무시하거나 깎아내리기, 작은 행동이지만 신뢰를 깨트릴 수 있습니다. 뒷담화와 소문 퍼뜨리기, 직장 내 인간관계를 망치는 주된 원인 중 하나입니다. 업무에 대한 책임 회피하기, 공동 프로젝트에서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팀 내 신뢰를 잃게 됩니다. 과도한 경쟁 의식 가지기, 동료를 경쟁 상대로만 생각하면 협업이 어려워집니다.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명확하게 소통하기,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으면 오해가 생기기 쉽습니다. 팀 내 분위기를 해치는 행동 피하기, 부정적인 태도나 지나치게 개인적인 행동은 팀워크에 악영향을 줍니다. 갈등 해결 방법. 오해가 발생하면 즉시 해결하기. 시간이 지날수록 갈등이 커질 수 있으므로 신속히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보다는 사실에 집중하기, 문제를 해결할 때는 감정을 앞세우기보다는 논리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중재자를 활용하기, 갈등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상사나 신뢰할 수 있는 동료의 중재를 요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 노력하기, 상대방의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보면 갈등 해결이 더 쉬워집니다. 해결책을 함께 모색하기, 상호 합의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갈등 해결 후에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문제 해결 후에도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입사원에게 유리한 인간관계 전략. 겸손한 태도 유지하기, 처음부터 너무 자신감이 넘치거나 고집을 부리면 반감을 살 수 있습니다. 적응하는 동안 동료의 업무 스타일을 파악하기, 동료들의 일하는 방식을 이해하면 협업이 원활해집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관계를 천천히 쌓아가기. 인간관계는 시간이 걸리는 법이므로 서두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상사의 지시에만 집중하지 말고 동료들의 조언도 듣기, 선배들이나 동료들의 조언을 듣는 것이 업무 적응에 도움이 됩니다. 팀 내 분위기에 자연스럽게 녹아들기, 억지로 관계를 만들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친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를 떠난 후에도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인간관계는 직장 내에서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네트워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론. 장기적으로 더욱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매일 칼퇴근하고 싶죠? 저도요. 하지만 계획 없이 일하면 야근 지옥행입니다. 시간 관리는 생명이다. 시간 관리는 직장에서의 효율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바쁜 업무 속에서도 시간을 제대로 활용하면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고 불필요한 스트레스도 줄일 수 있습니다. 신입사원이라면 효과적인 시간 관리법을 익혀야 업무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업무 우선순위 설정하기. 업무를 수행할 때 중요한 것은 모든 일을 다 해내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중요한 일부터 처리하는 것입니다.
업무의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으면 불필요한 업무에 시간을 소모하게 되고 정작 중요한 업무가 밀려 마감 기한을 맞추지 못할 수 있습니다. 긴급한 업무와 중요한 업무 구분하기. 긴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업무에 시간을 많이 소비하는 것은 비효율적입니다. 반대로 중요한 업무지만 긴급하지 않은 경우 미리 시간을 배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업무의 중요도를 평가하는 방법. 1순위 가장 중요한 1, 2순위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1, 3순위 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일, 4순위 급하지도 중요하지도 않은 일로 분류하여 업무를 정리해 보세요. 하루의 주요 목표를 설정하고 일정 관리하기. 매일 아침, 오늘 가장 중요한 3가지 업무를 정하고 이를 우선적으로 수행합니다. 계획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대비하기. 업무 계획이 변경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약간의 여유를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팀과 협력하여 업무 배분 조정하기. 업무량이 과다하면 팀원들과 협력하여 업무를 조정할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업무 계획과 일정 관리. 일정 관리는 단순히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의 진행 상태를 효율적으로 조절하는 것입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효과적인 시간 관리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루, 주간, 월간 단위로 업무 계획 수립하기. 하루 단위 일정뿐만 아니라 주간 및 월간 계획도 미리 세워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긴급한 업무가 발생했을 때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도구 활용하기. 구글 캘린더, 노션, 아사나, 트렐로 같은 일정 관리 도구를 활용하여 중요한 업무 일정을 기록해 둡니다. 업무 몰림 현상을 방지하기. 일정이 몰릴 경우 미리 협업을 요청하여 부담을 줄이고 업무 시간을 분산합니다. 작은 단위로 업무를 나누기. 한 번에 너무 많은 일을 처리하려고 하면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큰 업무를 작은 단위로 나누어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불필요한 회의 줄이기. 회의는 생산성을 높이는 도구이기도 하지만 비효율적인 회의는 오히려 시간 낭비가 될 수 있습니다. 회의 전 아젠다를 정리하고 꼭 필요한 회의만 참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중력을 높이는 시간 관리법. 포모도로 기법 활용하기. 25분 동안 집중한 후 5분간 쉬는 포모도로 기법을 활용하면 집중력을 높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SNS와 인터넷 서핑 줄이기. 불필요한 스마트폰 사용이나 인터넷 검색은 업무 생산성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특정 시간대에만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집중력을 방해하는 요소 차단하기. 소음이 많은 환경에서는 소음 제거 헤드폰을 활용하거나 방해 요소를 줄이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업무 시작 전에 계획 정리하기. 오늘 해야 할 일 목록을 미리 작성하여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에너지가 높은 시간대에 중요한 업무 배치하기. 오전 중 에너지가 높을 때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비효율적인 시간 낭비 방지. 불필요한 회의 참석 줄이기. 회의 전 안건을 확인하고 필요 없는 회의는 참석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반복 업무 자동화하기. 반복적인 작업은 자동화 도구를 활용하여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과 메신저 확인 시간을 정해두기. 수시로 확인하면 업무 흐름이 끊길 수 있으므로 특정 시간에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멀티태스킹 줄이기. 여러 가지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면 오히려 집중력이 떨어지고 실수가 많아질 수 있습니다. 자료 정리 시스템 구축하기. 중요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필요할 때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관리합니다. 업무 마감 기한 관리. 데드라인보다 하루 또는 이틀 여유 두기. 마감 기한보다 여유 있게 업무를 마무리하면 예상치 못한 변수에도 대처할 수 있습니다. 업무 진행률을 체크하며 조기 경보 시스템 운영하기. 업무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으면 상사나 팀원과 공유하여 해결책을 모색합니다.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는 업무 대비하기. 중요한 업무는 예상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사전 계획을 철저히 세웁니다. 긴급한 업무를 우선적으로 처리하기. 긴급한 업무를 먼저 해결하고 나서 나머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업무 마감 후 리뷰 과정 거치기. 업무가 완료되면 실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종 점검을 합니다. 결론. 시간 관리는 직장인에게 필수적인 역량입니다. 업무가 많고 바쁜 환경 속에서도
효율적인 시간 활용이 가능하면 스트레스를 줄이고 성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신입사원이라면 처음부터 체계적인 시간 관리 습관을 들여야 업무 적응이 빠르고 장기적으로도 더 나은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효율적인 시간 관리가 곧 직장 생활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 과장과 대화하는 장면 삽입. 장그래. 직장에서 혼자 버티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 과장님 같은 멘토를 만난 게 큰 도움이 됐어요. 내 편이 되어줄 멘토를 찾아라. 직장 생활에서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신입사원이라면 업무 처리 방법이나 조직 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더욱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멘토를 찾는 것입니다. 좋은 멘토를 만난다면 직장 적응이 훨씬 수월해지고 성장 속도도 빨라집니다. 멘토란 누구인가? 멘토란 단순히 업무를 가르쳐 주는 선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멘토는 직장 생활에서 방향을 잡아주고 조언을 해주며 때로는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 줄 수 있는 경험이 많은 조력자입니다. 업무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실무 경험이 많아 일의 우선순위나 해결 방법에 대해 조언을 줄 수 있는 사람. 직장 내 인간관계를 조언해 줄 수 있는 사람. 회사 내에서 어떤 관계를 형성해야 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커뮤니케이션해야 하는지를 알려줄 수 있는 사람. 장기적인 커리어 플랜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단순히 당장의 업무뿐만 아니라 미래 커리어 성장에 대해서도 가이드를 줄 수 있는 사람. 업무뿐만 아니라 멘탈 관리도 도와주는 사람. 직장 생활에서 겪는 스트레스나 어려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멘토가 있다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이 멘토를 찾는 방법. 멘토를 찾는 것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신입사원이라면 어디서부터 멘토를 찾아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을 활용해 보세요. 같은 팀 내 경험 많은 선배를 관찰하고 다가가기. 팀 내에서 업무를 가장 잘 수행하는 선배를 관찰하고 점점 대화를 나누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유대감을 쌓아보세요. 업무 협업을 통해 자연스럽게 배우기. 프로젝트나 협업 업무를 통해 선배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공식적인 멘토링 프로그램 활용하기. 회사에 멘토링 제도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멘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외부 네트워크 활용하기. 같은 업계의 전문가, 커리어 코치 혹은 사내가 아닌 멘토를 찾아 네트워킹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신이 롤모델로 삼고 싶은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기. 직장 내에서 존경할 만한 선배가 있다면 먼저 관심을 표현하고 질문을 하면서 멘토 관계를 만들어 보세요. 사내 교육 프로그램이나 워크숍 활용하기. 내부 교육이나 워크숍에서 적극적으로 네트워킹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멘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좋은 멘토의 특징. 멘토를 선택할 때는 단순히 직급이 높은 사람보다는 신뢰할 수 있고 지속적으로 배울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청하는 사람. 단순히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고민을 들어주고 함께 해결 방법을 모색하는 멘토가 이상적입니다. 솔직한 피드백을 줄 수 있는 사람. 문제점을 회피하지 않고 솔직하게 피드백을 해주는 멘토가 필요합니다. 성장 가능성을 고려해 주는 사람. 현재의 업무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커리어 성장까지 고려하여 조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좋습니다. 경험이 풍부하고 실용적인 조언을 줄 수 있는 사람. 실무 경험이 많아 현실적인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성격적으로 맞는 사람. 멘토와 멘티의 성격이 맞아야 관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포용력 있는 사람. 멘토는 멘티가 실수를 하더라도 이해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이상적입니다. 멘토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 멘토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멘토와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정기적으로 연락하기. 멘토와의 관계는 한 번의 조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감사의 표현을 잊지 않기. 도움을 받았을 때 진심 어린 감사 인사를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멘토의 조언을 실천하고 피드백을 공유하기. 조언을 받았으면 이를 실천하고 결과를 공유하며 다시 피드백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멘토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일방적으로 도움만 받으려 하지 말고 멘토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보나 의견을 공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멘토를 통해 또 다른 네트워크를 확장하기. 멘토가 다른 전문가들과 연결해 줄 수도 있으므로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기회로 활용하세요. 멘토의 시간을 존중하기. 바쁜 직장 생활 속에서 멘토의 시간을 과하게 요구하지 않고 적절한 타이밍에 조언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멘토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 직장 적응 속도 향상. 업무 적응이 빠르고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업무 효율성과 성과 향상. 올바른 방향을 잡고 일을 진행하면 업무 성과도 자연스럽게 향상됩니다. 스트레스 관리 및 멘탈 케어. 직장 내 어려운 순간에서 멘토가 조언을 주면 심리적으로도 안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커리어 개발 가이드 제공. 앞으로의 커리어 계획을 세울 때 중요한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트워킹 기회 확대. 멘토를 통해 더 많은 인맥을 쌓고 직장 내에서의 입지를 넓힐 수 있습니다. 업무적인 자신감 향상. 멘토와의 대화를 통해 업무에 대한 자신감을 키울 수 있습니다. 멘토는 직장 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신입사원일수록 좋은 멘토를 찾고 그 관계를 유지하며 적극적으로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멘토를 통해 업무 능력을 향상시키고 조직 내에서 자신의 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좋은 멘토와의 관계는 단순히 업무적인 성장을 넘어서 인생의 방향성을 잡아주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직장 생활 쉽지 않죠. 하지만 버티다 보면 조금씩 달라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저도 처음엔 이게 내 길이 맞나? 고민 많았는데 지금은 살아남기 위해 배우고 성장하는 중입니다. 여러분도 포기하지 말고 버티고 성장하세요. 카메라를 향해 미소 지으며. 그럼 저는 또 직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가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도 될까요? 감사합니다.